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준성입니다. 오늘은 이슈 체크 하나 해보겠습니다. 다단계 코인 판매 사기. 제가 이 얘기 갑자기 왜 말씀드리냐면, 뉴스에서 보니까 시골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코인 사기를 당해가지고 진짜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피라미드식, 그 다단계식으로. 사기꾼들은 언제든지 있고,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뭐 이상한 경품 준다고 뭐 사기도 치고 하지만, 제가 이 얘기 왜 말씀드리냐면요, 최근에 그 8개 그 작전주 뭐 해가지고 뭐 연예인들도 나오고 되게 시끄럽잖아요 지금. 그런 것도 그렇고, 끝도 없는 그 리딩방 이슈. 그러니까 종목을 찍어주는 거죠, 뭐 사라고. 근데 요즘은 종목도 안 찍어주고 그냥 어떤 분석을 내가 먼저 해줄게. 그리고 막 한 달에 30만 원도 받고 뭐 50만 원도 받고 뭐 심하면 200만 원도 받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뭐 종목 찍어주는 것도 아니고 종목을 분석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시장을 분석하는 거. 저 같은 사람도 지금 시장 분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분석을 보는데 훌륭한 분석이 있으니까 뭐 돈을 주고 보는 건데, 결국은 시장을 맞추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한쪽으로 강하게 얘기하니까 내가 남들보다 먼저 얘기해 주겠다 뭐 이런 건데, 그런 게 과연 있습니까? 우선 코인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코인으로 많이 얘기하니까. 그래서 코인 얘기 잠깐 하면요, 저도 코인은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그냥 아는 범위 내에서 얘기해보면, 코인이 뭐 비트코인 같은 거, 뭐 이더리움 같은 게 있지만 국내 코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국내는 사실 코인을 못 만들어내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러면 싱가포르에 가면 쉽게 찍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김준성 코퍼레이션을 만들어 가지고요, 싱가포르 가서 그걸 하나 찍어갖고 와가지고 제가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코인을 살면 이 코인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걸 사주세요. 그런 거를 이제 코인 백서라는 걸 만들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뭐 쭉 내용이 써 있지만 그건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써가지고 이제 만드는데 그걸 보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싱가포르에서 코인을 그 백서에다가 제가 100만 개를 앞으로 찍을 겁니다. 그런데 요번에 10만 개만 찍었어요. 90만 개는 내가 앞으로 내 마음대로 찍을 거예요. 그렇지만 찍어서 그 돈 받아서 뭐 생태계를 위해서 쓸 거예요. 그런 개소리를 제가 썼다 이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아는 거래소를 잘 꼬드겨가지고 거래소에 상장을 했어요. 그러면 그 코인은 다 어디 있어요? 저밖에 없잖아요, 싱가포르에. 그러니까 사자는 있어도 팔자는 없죠, 코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서울에서 그 팔자를 내놔야 돼요. 근데 그거를 원래 100원인데 안 내놓고, 내가 가짜로 100원에 사자를 내놓고 200원에 사자를 내놓고 뭐 2개, 3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높게 거래할 수도 있겠죠. 통정 매매를 해가지고. 물론 다 불법입니다. 통정 매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올릴 수도 있겠죠. 그런 걸 보고 코인 전문가들은 펌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첫날부터 확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가 너무 나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한국 발행 코인은 다 진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런 제재가 없어요. 물론 한국에서 발행되는 코인들이 전부 다 뭐 JS 코퍼레이션처럼 이렇게 됐다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분들이 저 소송하겠죠. 그렇지만 절차상으로 볼 때 그런 이슈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국내 회사가 발행한 코인들은 절차상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고, 백서라는 거는 자의적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고, 상장의 의미는 별로 없는 거고, 원화를 통해서 가능한 이 5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코박스 이런 데도 상장돼 있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뭐 어떤 특별한 어느 정도의 상장을 위한 조사는 하겠지만, 주식시장은 일반인한테 거래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조사를 하거든요. 이게 일반인들이 손해를 보지 않을까. 물론 우리나라 거래소들도 어느 정도 하겠지만 그 수준에는 미치지가 않는다. 그 다음에 발행자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거죠. 내가 언제든지 발행할 수 있으니까. 주식은 발행하는데 물타기도 되고 하지만, 코인은 내가 100만 개 내가 발행할 거예요. 이렇게 써놓고 나 10만 개 발행했는데 90만 개는 내 마음대로 발행을 할 거예요. 그렇게 백서에 써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거든요. 제가 특정하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볼게요. 22년도 초에 게임사 위메이드라는 데가 있잖아요. 지금도 그 회사가 있고, 거기서 암호화폐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위믹스예요. 최근에 어떤 정치인도 이거 관련돼 갖고 하나 뭐 얘기가 있잖아요. 저는 뭐 정치에는 진짜 관심 없는데, 진짜 하도 한심한 소리만 하니까 제가 팩트 체크만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그게 위믹스라는 코인인데 유틸리티 코인이라는 거예요.
뭐 말이 좋은 거죠. 그냥 유틸리티 코인이라고 내가 부르면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암호화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2022년도 말에 위메이드 게임사가 8조였어요. 시가총액이. 그리고 위믹스라는 그 ICO의 시가총액이 3.5조였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냐? 위메이드가 한 2조 조금 안 돼요. 그 회사는 아직 있으니까 1.8조고, 그 다음에 위믹스라는 거는 코인원에서 거래가 되는데 그게 그 위믹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클래식 위믹스는 뭐 빵이 됐고 새 걸 만들었대는데 제가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지만 이건 제가 몰라요. 모르고 아무리 잘 돼도 그 위믹스는 옛날처럼 3.5조는 아닐 거예요. 그때 이렇게 문제가 갑자기 폭락한 이유를 보게 되면 보유분을 위메이드가 이제 회사잖아요. 아까처럼 JS 코퍼레이션이에요. 이거를 그냥 발행갖고 시장에 팔아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지금 회계상으로는 그냥 그게 이익으로 잡혀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팔아가지고 그냥 이익으로 잡혀요. 그 이익으로 그 백서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생태계를 위해서 쓰게 돼 있어요. 그럼 생태계를 위해서 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뭐 M&A를 하나요? 그 비슷한 거를? 하여간 뭐 불분명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들어왔는데 그걸 가지고 또 그때 배당을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 코인을 발행해가지고 그 돈으로 주주한테 배당을 한 거예요. 그러면 주주와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이해 상충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도 전혀 해결 안 돼 있고 하여간 뭐 끝도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게 이제 위맥스하고 위메이드 때 이슈였거든요. 지주와의 이해 상충, 그 다음에 사용처 문제. 그런데 이것만 해도 위메이드 정도만 해도 뭐 어쨌거나 멀쩡한 우리나라의 좋은 회사잖아요. 이런 데서 발행하는 코인도 이렇게 많은 이슈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큰 회사가 아니라 듣도 보도 못한 JS 코퍼레이션이 뭔가 발행을 한 거예요. 이런 걸 들고 가서 시골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이제 팔았는데 파는데도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우리 전통의 사기 수법이 나온 거예요. 피라미드. 그래서 이제 그런 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제가 이렇게 흥분한 일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제 교훈을 생각해서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교훈을 생각해 보면은 이런 일을 할 때 어떤 상품을 고를 때 이런 일이 벌어지려면 무조건 두 가지가 다 갖춰져야 돼요. 하나는 레버리지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는 유동성의 문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사실 나쁜 게 아니거든요. 나의 레버리지는 내가 리스크 관리만 하면 되는 거니까 레버리지의 문제는 아닌데 유동성의 문제가 있을 건지는 항상 보셔야 돼요. 통정 매매가 일어나고 거래가 별로 안 되는 주식이 10배로 뛰고 이런 경우에 내가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어야 되느냐. 유동성 문제가 있는지는 항상 체크해 보는 게 가장 이제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첫째로 국내 코인 투자는 좀 말려야 될 것 같습니다. 큰 회사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말려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뭐 제 개인 생각이니까 뭐 삼성전자 주식 안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위믹스 코인 안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제도가 너무 안 돼 있고 아직도 주주와 코인 홀더 간의 이해상충 문제가 너무 많고 발행한 회사의 파워가 너무 막강해요. 그 발행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작살낼 수 있다. 물론 발행사가 훌륭하신 분이라서 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국내 코인 투자는 진짜 도시락 싸가지고 말려야 된다. 이게 제 첫 번째 생각이고요. 특히 그 코인이 주식을 대체해서 발행하는 경우면 더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짜 공돈은 없습니다. 세상의 프라이스는 오르고 내리는 거 무조건 반반이에요. 누군가 무조건 오릅니다. 제 말만 들으세요. 내가 너한테만 알려줄게요. 나만 아는 정보입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몇 번 얘기하지만. 그리고 그 선행 매매 말고 통정 매매 담합하는 거잖아요. 담합의 최후는 뭡니까? 제가 담합에 들어갔어요. 제가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 딱 하나예요. 배신이죠. 배신을 해야 돈을 버는 거죠. 이번에도 그 문제가 뭐예요? 다른 사람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신한 사람만 돈 번 거예요. 배신한 사람 돈 많이 번 거고 아까 다시 돌아가면 대주주가 벌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거기도. 대주주가 관여 안 했는데 내가 80%를 갖고 있는데 내 주식이 막 올라요. 20배가 됐어. 나는 내 회사를 알잖아요. 내 회사가 왜 갑자기 20배가 되나? 나는 알잖아요. 뭐 무슨 일이 있구나. 나 몰라. 나 10%만 팔을 거야. 그럼 내 원래 주식의 가치보다 엄청난 금액을 벌게 되잖아요. 주식이 오르니까 좋네 하고 앉아있을 수도 있지만
물론 이 8개 회사 중에 어떤 대주주가 그랬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 같으면, 내가 대주주라면, JS 코퍼레이션의 대주주라면 우리 회사 10억짜리인데 갑자기 200억이 됐네? 그럼 10%만 팔면 20억 버는 거잖아요. 나 같으면 마켓에 가서 팔아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모든 코인은 그런 위험이 엄청나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세상에 무조건 오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누가 무조건 오른다 그러면 뭐 아시겠지만 그런 거 없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제가 진짜 시골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의 그 안타까운 사연 코인 다단계 사기에서 시작을 했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 리딩방 그건 진짜 하지 말아야 되고, 요즘 뭐 나만 아는 정보를 가르쳐 주겠다는 그런 정보방 이렇게 불러야 되나? 그런 것들, 또 특히 유튜브하고 관련돼 가지고 이런 것들, 저도 유튜브 하고 있지만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많으니까 이것들이 그 시골에 사는 코인 사기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잘 생각하시고,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그런 분은 없겠지만 주위에 계신 분들한테도 그렇게 국내 코인 투자는 일단 말려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 무조건 공돈이 있다고 얘기하면 그건 무조건 아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상품을 선택할 때 유동성 문제를 항상 살펴보셔야 되고, 그런 얘기 오늘 좀 드렸습니다.